다음은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입니다. 2015년 미국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가톨릭 신자로서 나은 세상 건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안내해 주십니다. 이 시간 조민혁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가 함께 하십니다. 가톨릭 방송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에 성미카엘 성당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네, 가톨릭 성서 모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치는 누가 참여해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에 참여해야 하지만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사회생활의 조직이나 정치 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치 분야에서의 활동은 우선적으로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일터, 문화, 과학 등의 분야에서 직업적으로 투신해가지고 인간사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회 안에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을 복음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평신도 여러분들의 사회 참여는 복음화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 안에서 윤리 법칙을 가르치고 유권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은 교회에서의 의무이고 평신도들은 신앙과 윤리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치를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신도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것은 이 세상을 하느님 뜻에 맞게 가꾸어 가야 할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정치를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하고 그리하여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더욱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바로 여러분이 기여해야 하는 겁니다. 네, 불행하게도 요즘 미국이나 한국 등에서 정치는 자주 아주 힘 있는 이해단체의 당파 싸움과 언론 플레이의 각축장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매체는 객관적인 정보를 시민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혹시 우리가 대하는 대중매체가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이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의 이 판단과 참여는 심각하게 왜곡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훼손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정치적인 참여를 말합니다. 잘 형성된 양심으로 이루어진 윤리적인 확신과 모든 인간의 존엄에 초점을 맞추고요. 또 공동선을 추구하고 또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정치 참여입니다. 이러한 정치 참여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는 보완적인 역할들을 가집니다. 주교님들은 교회의 윤리와 사회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성직자들과 부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양심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데 근본적인 윤리 원칙을 가르치고 또 공적인 결정들에 대한 윤리적인 원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또 정치생활에서 평신도들이 그들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에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정치생활에서 양심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정의의 참된 요구에 대한 통찰력을 더욱 키워서 그 요구가 개인의 이익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도 정의에 따라 기꺼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가장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지만 정치투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교회는 국가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정의를 위한 투쟁의 길에 비껴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 이성적인 토론의 길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정신적인 힘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힘이 없다면
희생을 요구하는 정의는 구현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가 진보할 수도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실현돼야 되고, 그러나 공동선의 요구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도록 교회가 바로 정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회 상황과 국민과 가난한 이들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치인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인 우리는 시민으로서 정치단체나 이해단체의 집착보다는 윤리적인 확신에 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필요할 때 우리의 참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정당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줍니다. 정당이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진리에 게을리하거나 부정하게끔 이끌어가거나 본질적으로 악한 행동을 용인하게끔 이끄는데 그것을 용인하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위하여 일할 직접적인 의무는 평신도들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당도 어느 후보자도 임신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지키려는 교회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정치적인 환경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위하여 일할 의무가 어느 때보다 더 긴급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후퇴나 낙담의 때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새로운 도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라 가톨릭 신자 여성들과 남성들은 자신의 양심을 올바르게 형성해 가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는데요. 공직에 출마하고 정치적인 정당 안에서 활동하고 또 선출된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걱정과 입장을 전달하고 또 교구의 사회 미션과 인권 옹호 단체에 참여하고 또 주차원에서 가톨릭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 조직과 공공 분야에서 참된 윤리적인 가르침들을 적용하는 데 다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삶과 공동선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게끔 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사회는 정치의 계절이 한창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치의 계절이 오면은 의례 교회 안에서도 정치 활동을 하는 교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 평신도들은 각자 다양한 정치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고 또 정치 활동은 평신도의 고유한 직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 분야에서 평신도들의 다양한 정치적 인식을 수용하고 본당에서 서로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가져오지 않도록 잘 조정해야 합니다. 네, 사목헌장 76항에 의하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신자들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그리스도교적 양심에 따라 시민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과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과 또 교회의 이름으로 사목자들과 함께 행하는 일을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에 따르는 행동을 마치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냐 또 사목자의 의향이냐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은 교회를 정치 집단으로 격화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